반갑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사흘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일 연속 상승하는 시장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뭐 전일 급락했었던 그런 주도주들이 오늘 반등세를 일제히 보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뭐 상승이 약간 부족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침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순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 오후 들어서면서 역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간 조금 좋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바로 플러스 바뀌면서 오후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뭐 예상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항대와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다음 주도 장 초반부 시점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지만 점점 갈수록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압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의 상황들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계좌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으로 계좌 회복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물타기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빨리 계좌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급하게 먹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직 시간은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 넘게 조정을 받았던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단기간에 이렇게 회복세로 바로 저 고점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의 상황들이 좀 답답하고 빨리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좀 지켜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에서 보면 양봉이 지금 3번 연속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적산병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주가가 상승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뭐 3번 연속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무조건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월에는 다 갭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도 조정이 나타나는 거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글쎄요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통과했다는 것과 아래쪽 지지라인 때 또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위쪽에 저항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또는 그 위쪽 3050포인트까지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61선 간의 이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3000포인트 진입을 하게 되면 61선과 같이 나란히 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평선 자체가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고 61선까지 끌고 넘어가게 된다면 주가는 이제 터닝포인트를 본격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100, 3150이 아니라 그냥 3000포인트만 넘겨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2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경제지표 같은 거 부담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경기 상황들이 계속 좋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부담감만 좀 줄여줄 수 있다라면 시장이 배당에 대한 투자, 연말에 대한 기대감 등등을 통해서 주가가 진짜 산타랠리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저항대 넘어가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 긴장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1010포인트 저항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1010포인트 또는 1000포인트 이상의 모습들을 전부 다 배터리 소재라든지 게임주들이 만들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게임주와 배터리 소재가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다 라고 본다라면 글쎄요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잘 갈까요? 보면 코스피가 훨씬 더 여유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이 역시 움직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낙폭과대가 심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추세를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조금 강한 그런 시장의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세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종목이 한 5%씩 올라간다. 그럼 지수가 한 1, 2% 정도씩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의 목적은 그거죠. 지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좌를 많이 끌어올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600억 순매수가 들어갔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도 주춤 하더니 매도를 확 줄여놨습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다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다시 매수를 유입시켰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팔아먹은 물량을 그대로 다시 사들이는 그런 형태. 즉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고 다시 내려오니까 밑에서 또 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겠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금 1,500억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1,600억 샀는데 연기금이 1,500억 샀어요. 이거 둘이 합쳐가지고 3,000억이 넘어간 건데 이건 정말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놀라운데 무려 1,500억을 샀다는 얘기죠. 연기금이 이제 달라졌을까요? 이제부터는 매수를 좀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연기금도 이제 자기의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이상 매도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부분 또 신규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있다라면 매수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당연한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금융투자가 어찌됐든지 간에 집과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모습이고요. 연기금이 어디까지 계속 진행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때까지는 연기금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팔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받아줄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는 개인들이 받아줄 거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랠리를 즐길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 동향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내려갔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아래쪽 꼬리 다 달아둔 모습이고요. 저점 지지대 잘 유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은 모습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3.85, 오늘 금융주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금융주 보시면은 KB금융이 오늘 3.6%대 상승이었고요. 신한지주가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반등이 좀 셌고요. 하이브도 오늘 7%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침에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제 저녁 무방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좀 길게 내다보신다면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느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부분만 좀 캐치하셨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의 흐름, 그 다음에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쪽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도 지금 대체적으로 다 상승한 모습인데 저 내용이 좀 달라요. 에코프로 비하면 5.9% 올라왔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 일단 하고 되시죠? 네. 반등이 아직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펄어비스 역시 마찬가지. 어제 내린 거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LNF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역시 마찬가지. 위메이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일단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상승 부분이 하락보다 조금 약해요.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기술적 반등을 통한 움직임, 그 다음에 위쪽에서 계속 때리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는 압박, 매도 압박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직까지 충분히 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일도 그렇게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을 노리면서 지금 싸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CJ ENM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는데 이런 자리들은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예요. 다만 워낙 주가가 낙폭을 많이 보인 상태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만 천천히 그렇게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반등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엔터주도 오늘 흐름도 괜찮았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 쪽 먼저 살펴보시면 레버리지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NC소프트, 삼성전기, 대체적으로 주가 올라간 쪽에 베팅을 많이 했네요.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닥 레버리지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하이브, 현대차 매수 쭉쭉쭉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대한항공 역시도 오늘 매수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계속 나쁜 모습 보이다가 오늘 반등세 잘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포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버스 매도 제법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SK스퀘어 이런 종목들 위주의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주도주역인 역할을 좀 했었던 종목군들 매도가 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매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한번 볼까요? 연기금은 오늘 뭐 샀을까요? 삼성전자, NC소프트, 삼성전기, 하이닉스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외국인하고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하이닉스 팔았네요. 삼성전자도 팔았을까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샀고요. 삼성전자 쪽에는 크게 개입을 안 했네요. 맞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샀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랐겠죠.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관망으로 들어가겠다. 난 지금 이 가격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좀 가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우선주 쪽 매수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 쪽에 매수가 다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당연히 나온다고 그랬죠. 위쪽에서 많이 팔고 아래쪽에서 조금 사주는 거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다시 올려놓으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약간 외국인 매수 들어가도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마라톤 투자를 하신다면 금융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레버리지 매수가 좀 있었어요. 많이 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레버리지 사고 있다는 것, 또 인버스, 곧버스 팔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외국인에게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일단 상승 쪽으로 배경을 잡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지난 11월 30일 날 있었던 그런 기분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 싹 사라지고요. 지금은 이제 희망적인 거,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뉴스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증권사에서도 이제 다시 목표 주가 고쳐잡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냥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계좌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시장에 의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리는 것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말에 장이 잘 올라서 마감이 돼가지고 조금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불끈 신나는 불금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편안하게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